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삼성전기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의 용도는 전기차용은 아닙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죠. 삼성전기 산화물계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라는 내용인데요. 기사에도 웨어러블형 초소형 그리고 고객사의 시제품 테스트 진행 중이다. 26년 양산 목표라는 겁니다. 삼성전기 전고체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일본계 기업의 TDK, 무라타 등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몇 번 다뤘는데 오늘 꽤 크게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소형 전고체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에너지 밀도가 리터당 200W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게당 이렇게 하는데요. 초소형 전고체에서는 리터당으로 보통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일 수 있는가를 뒤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작은 사이즈로 같은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어느 정도의 에너지 밀도인가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다. 항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를 상업용으로 하지만 산화물계 소형 전고체 배터리는 삼성전기가 세계 최초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안전성, 소형화, 형상 자유도 특성을 활용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으로 우선 적용해. 웨어러블 디바이스용입니다. 고객사와 테스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웨어러블용이라고 하면 꽤 사이즈가 큰 것들이 여기 이제 안경 같은 거, XR, VR 같은 VR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꽤 크거든요. 저기에서 웨어러블 전고체는 10mm 미만 정도로 보이죠. 이 사이즈도 초소형 전고체에서는 꽤 큰 크기입니다. 200리터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런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 EV용 75kW 배터리 정도는 되어야 되죠. 여기에서 필요한 무게당 무게 에너지 밀도와 부피 에너지 밀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기 회색 영역에 들어가야지 전기차용으로 사용이 적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500 정도로 봤죠. 이때 보면 여기에 삼원계도 나오는데 미르니켈, 니켈 60% 정도는 되어야지 전기차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최근에는 이거보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자체가 워낙 소형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200 정도로 보면 전기차용에 적용하기에는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배터리의 용량이 75 정도, 배터리 용량이 커질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이건 이제 삼성 SDI 자료인데요. 여기에서 엔트리급으로 보면 리터당 에너지 밀도를 280에서부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모델이 있냐면 중국의 울링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여기 배터리 사이즈가 14kWh입니다. 이 정도 작은 용량이면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280 정도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죠. 최근에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도 나왔는데 그 수준으로 보면 200도 진입이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당히 낮은 등급의 전기차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핵심적인 기준이 배터리 용량을 10kW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서 만드는 이 전고체 제조 방식으로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 걸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무라타 제품인데 여기 사이즈가 보면 10mm, 10mm, 6m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정도 사이즈죠. 상당히 크기가 작습니다. 웨어러블용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를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크게 만들 수 있느냐,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용량 보면 25mA 한 개당.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용량은 엄청 작습니다. 1865 우리가 보통 말하는 AA 사이즈 같은 배터리라고 봐도 100분의 1, 200분의 1 정도 되는 용량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무라타도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를 신규로 개발해서 진입하고자 하는 산업 부분을 여기 웨어러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IoT도 보면
최초의 전고체 배터리 초소형은 IoT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에너지 밀도가 상당히 낮죠. 그래서 여기 보면 500입니다. 리터당. 삼성전기보다 좀 높죠. 그리고 캐패시터가 10mA 정도 됩니다. 이것을 타겟으로 무라타는 이제 시제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모바일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좀 더 용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10이니까 여기 보면 1000, 100배 이상 키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TDK 제품입니다. 좀 더 사이즈가 커진 것 같죠. TDK는 용도를 코인형 셀 배터리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인형 셀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무선 이어폰에 들어갑니다. 보청기, 스마트워치 등에 쓰이는데 이것도 웨어러블 기기라고 할 수 있죠. 아마 삼성전기도 이런 사이즈의 타겟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TDK는 에너지 밀도를 리터당 1000이라고 표시를 하였습니다. 삼성전기보다 5배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이게 애플 제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TDK는 애플 파우치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는 ATL과 관계가 높은 기업입니다. 자, 결국 보면 무라타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용도 일부 진입한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MLCC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TDK는 일단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로 진입하지만 ATL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배터리용까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와 삼성전기의 전고체 배터리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사업 영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그룹 차원에서 협의는 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기사 내용으로 보면 모바일용에도 삼성전기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TDK, 무라타, 아마 중국 기업들도 이런 형태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중국 기업들도 최근 전고체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EV 전기차 배터리 전문이라 하더라도 전고체로 진입할 때 초소형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배터리 사업 영역을 초소형에서 대형 비클 용도까지를 한 기업에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은 전기차가 중요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는 웨어러블의 확장성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향후 삼성그룹의 전고체 배터리 사업의 기업별 내용이 아마 향후 정리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